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쌤의 전산회계 2급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울 전산회계 2급 수업에 대한 목차와 오늘 배우게 될 전산회계 2급의 첫 번째 챕터인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전산회계 2급의 목차는 첫 번째, 회계어와 회계 원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배운 원리들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깔고 우리 회사를 등록하고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전표 관리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이름 하나하나씩을 배우면서 실제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번째는 결산 처리,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이 보고서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성된 보고서들을 우리가 조회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회계어와 회계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회계의 기본 개념.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알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회계의 기본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회계란 뭘까요? 계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돈, 회사, 보고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정확하게 회계 뜻을 풀어보면 몰회, 셀게, 회사의 사람들이 벌고 쓴 돈을 세서 만든 정보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몰 회자가 회사할 때 회자랑 같아서 회사 사람들이 돈을 쓴 정보들을 모아서 세본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숫자로 만드는 회사의 머니 정보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회사는 개인 회사가 있고 법인 회사가 있는데, 개인 회사는 이제 내 돈 가지고 내가 차린 회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빵집, 치킨집 등등이 있겠죠. 법인 회사는 내 돈만으로는 차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를 해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해준 돈만큼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주식을 주고 세운 회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물건을 파느냐, 어떤 것을 파느냐에 따라서 업종과 상거래라고 부르는 거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완성된 물건인 상품을 사서 진열해 놓고 이거를 판매하는 걸 주로 하는 회사예요.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는 상품 매매 기업, 줄여서 상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완성된 물건이 아니라 이런 재료들을 사와서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아까 앞서서 상기업과 다르게는 만들어서 판다는 게 단점이겠죠. 자, 이런 회사는 제조기업,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리바게트가 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삼성 같은 곳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땅이나 건물을 사서 이거를 빌려줘서 돈을 버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회사를 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부동산 회사에서는 어떤 거래를 상거래라고 하냐? 그렇죠. 건물이나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래를 상거래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마트예요. 그런데 땅과 건물을 구매를 해서 이거를 임대해줘서 돈을 받았어요. 이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할까요? 상거래라고 할까요? 상거래가 아니라고 할까요? 그렇죠. 상거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마트는 상품을 사서 파는 걸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서 그 외의 모든 거래는 상거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앞서서 이런 회사들이 회사의 돈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 즉 회사의 머니 정보를 회계라고 했는데, 이런 회계를 하는 목적은, 자, 돈의 정보를 이렇게 영수증으로 아무렇게나 놔두면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을 회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돈에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회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나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우리는 정보 이용자 또는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회계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취업준비생, 정부, 은행, 투자자 같이 회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궁금한 정보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취업을 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즉 이런 회사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외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회계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하고,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회계는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밖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각각 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 맞춤으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우리나라에서 정한 회계의 기준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외부에 공개를 합니다. 이걸 보고 공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외부에 공개하는 회계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는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의 외부에 있는 기관 중에서 국세청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돈 번 거에 따라 세금을 걷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회계 정보는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회계이고, 이런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장님, 임원, 팀장 같은 회사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은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 이런 정보자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원가회계 보고서, 원가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얼만큼 들어갔고 총 얼마가 들었다라고 계산하는 이 회계를 원가회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계 2급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재무회계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재무회계를 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 이름이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재무제표는 비유를 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싶으면 조선왕족실록을 보면 되죠. 비슷해요. 회사의 돈의 흐름을 보고 싶으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재무제표는 총 5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회사의 건강검진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회사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우리 회사의 자본이 변하는 걸 보여주는 자본변동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여주는 현금흐름표,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 설명해주는 주석,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주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장기 매도 가능 금융자산, 쉽게 말하면 주식이라는 뜻인데, 자, 이런 주식이 금액만 적혀 있지만 주석에 보면 이런 주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걸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 이 보고서를 구성하는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고,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재산 목록이 얼마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차, 그리고 돈 얼마가 있어, 이걸 이제 회사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자산이라고 하고, 회사에 있는 이제
빚 있죠. 이 빚을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들을 뺀 걸 진짜 회사 돈, 즉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기억해 주세요. 자, 자산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돈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현금 또는 부동산, 이런 특허권 등이 있어요. 자, 부채는 갚아야 할 돈, 빚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빌린 돈 또는 나중에 주기로 한 돈 등이 될 수 있겠죠. 자, 자본은 진짜 내 돈이에요.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산이 1억 원이 있고 부채가 9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내 자본은 얼마? 그렇죠. 1,000만 원만 있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회사에 번 돈 그리고 회사가 쓴 돈이 나와 있는데, 이는 각각 수익과 비용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회사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품을 팔아서 번 돈, 상품 제품 외에 팔아서 번 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돈, 즉 다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용은 돈을 벌려고 쓴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사는 데 든 돈,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직원의 월급 등등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배우니까 너무 여기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돈 번 것, 즉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걸 합쳐서 우리는 손익이라고 부르는데, 뜻을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를 얘기를 하고, 플러스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1,000원에서 300원을 빼면 700원이 남죠.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이익, 1,000원에서 1,500원을 빼면 마이너스 500원이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손실, 합쳐서 손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구성 요소들을 배워봤는데,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야 되는 2가지 포인트 더 보고 갈게요. 자, 회계 단위. 회계 단위라고 하는 건 회계를 기록, 계산, 정리하는 단위를 이야기하고 장소적으로 계산하는 범위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본점이 수원에 있고 지점이 각각 평택과 천안에 있어요. 그러면 회계를 해야 되는 단위, 즉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단위는 이렇게 본점, 지점 각각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회계를 하는 단위라는 뜻이죠. 회계기간은 회계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 나눈 기간을 얘기하고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범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년이고, 이 1년은 1월 1일 기초부터 12월 31일 기말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을 회계연도, 회계기간, 즉 회계를 하는 연도, 회계를 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올해를 숫자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2000X1년 그리고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작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2000X0년 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년은 2000X2년 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월 31일 기말은 부르는 이름이 많은데,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보고기간 말이라고 부릅니다.